이제 제4절에서 협의의 무건대리 나오죠. 이제 무건대리 파트인데 무건대리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이제 협의의 무건대리라는 게 있고 이제 전형적인 무건대리죠. 그다음에 표현대리. 이 두 가지 중에 협의의 무건대리는 뭐 거기 표시된 것처럼 거의 매번 빠지지 않고 나오는 파트예요. 반드시 잡고 들어가십니다. 자, 협의의 무건대리라는 것은 아주 전형적이죠. 그 밑에 뭐 간단하게 사례 들어왔는데 말 그대로 가별한 사람 윤엉기의 못된 아들 석구가 대리권도 없이 대리권도 없이 대리인 척하면서 갑의 이름으로 갑의 부동산을 이제 김오댕이한테 매도했다. 병한테. 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딱 세 가지예요. 아주 전형적입니다. 이것쪽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매년 나와. 양이 많죠. 이제 나올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첫 번째, 본인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가 발생되느냐, 그 다음에 상대방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대리권도 없이 그 남의 부동산을 팔아놓은 무건대리, 이 사람은 이제 병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책임지느냐, 세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항상 입장이 돼보시라고. 여러분이 부동산 소유자인데, 자, 여러분 팔 생각도 없는데 의뢰한 사람이 여러분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부동산을 병한테 팔아버렸다고요. 전형적인 무건대리라고요. 우리를 이제 무건대리인이라고 그러고 여러분을 본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상대방이라고 그러겠죠. 여기 대리권이 있어야 정상적인 유권대리가 되는데 대리권이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얘기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셔야죠. 여러분 팔 생각도 없는데, 자, 여러분 부동산이 팔렸어요. 근데 여러분 직접 판 게 아니라 여러분의 대리인이라고 칭한 사람이 팔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은 여러분의 대리인이 아니죠. 그럼 일단 아주 상식적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여러분은 이 매매계약에 대해서 책임질 일은 없죠. 이 매매계약이 여러분한테 효력이 있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효력이 없다? 무효라는 거죠. 자, 일단 이제 이렇게 들고 처음부터 들어가는데, 자, 일단 이 매매계약은 본인인 갑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는데, 자, 이제 이 본인 여러분은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전혀 팔 생각도 없을 수 있겠지만 또 팔려고는 생각을 했었는데, 자, 이 사람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팔았어요. 여러분은 요거 한 5억 정도면 팔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대리인도 아니면서 팔았는데 8억에 팔았더라는 거죠. 자, 아무리 8억에 팔았다 하더라도 이 매매계약 효력은 여러분한테 미치지 않는데 어차피 여러분이 팔 생각이었는데, 자, 잘 팔았어. 자, 그러면 이 매매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매매계약을 내가 인정하겠다. 자, 추인이라는 거죠. 자, 추인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인정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잘 팔았든 뭐였든 난 전혀 팔 생각이 없어. 근데 자꾸 상대방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여러분의 대리인이라는 사람한테 내가 샀으니까 빨리 이전 등기 해달라. 자꾸 귀찮게 해. 아, 나 안 판다니까. 나 얘한테 대리권 준 바가 없어. 자, 이 매매계약 나 거절해. 추인 거절권.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 되죠. 32페이지 1번 본인에 대한 효과죠. 자, 첫 번째 유동적 무효라고 그러는데, 그 얘기는 일단 여러분한테는 무효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추인을 하게 되면 이 매매계약은 뭐가 될 여지가 있냐면 유효가 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유동적. 그래서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그럼 반대로 추인하면 효력이 있다는 얘기죠. 일단 잡고, 두 번째, 그럼 본인은 이제 추인할 수 있는데 이제 추인에 대한 얘기를 쭉 하려고 그래요. 자, 추인은 유동적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의 의사표시가 있는 거죠.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있으니까 이것도 법률행위인데, 그럼 법률행위는 계약이냐 아니면 단독행위냐 그 얘기인데, 어차피 상대방은 매매계약 했죠. 자, 추인하는데 상대방의 동의 승낙받을 이유는 없어요. 단독행위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면 돼요. 내가 대리권도 안 줬는데 팔았어? 알았어. 아, 잘 팔았네. 나 매매계약 인정할게. 하면 돼요. 단독행위.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추인의 성질 쭉 들어가면 단독행위. 자, 동그라미 2번 그러면 누구한테 하느냐? 이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 누구한테 요 매매계약 추인하겠다라고 얘기하느냐? 상관없어요. 계약한 병한테도 할 수 있고, 그냥 무건대리인 뭐 얘처럼 아들이 이랬다 그러면 아들 불러가지고 할 수도 있고, 요 사람이 또 거래를 했다 그러면 요 승계인한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추인의 상대방은 상관이 없다. 이거 자주 물어봅니다.
뭐 을에게는 할 수 없다, 정에게는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할 수 있어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요 매매 계약을 여러분이 추인하게 되면 원래 이 매매 계약은 여러분한테 효력이 없었죠. 근데 이게 효력이 있게 돼 버린단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이 여러분이 이 유동적 무효인 매매 계약을 추인했다는 사실을 누가 알아야 되냐면 상대방이 알아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하고 상대방이 이 매매 계약에 대한 효과를 받게 되니까. 그러면 직접 여러분이 병한테 가서 나 추인하겠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 무권 대리나기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아들 불러가지고 추인했습니다. 추인했다고 갑자기 병한테 가가지고 야 빨리 대금 내놔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즉 병이 추인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한 아무리 추인을 했다 하더라도 추인의 효과를 가지고 상대방한테는 주장 대항할 수가 없어요. 뭐 당연한 얘기죠. 상식적인 얘기예요. 33페이지. 저는 이게 여러분도 들어보면 다 상식적으로 당연하죠? 아니요? 에? 그래서 저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주장할 수는 없죠. 아는 사람한테만 해야지. 33페이지 동그라미 격번. 민법은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상식적으로도 풀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 추인의 상대방은 격번, 계약의 상대방, 즉 병이 될 수도 있고 그 상대방하고 또 거래한 승계인이 될 수도 있고 무권대리인 을에게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만 상대방, 즉 병에게 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은 상대방에 대해서 추인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또는 대항하지 못한다. 항상 주장은 대항이라는 얘기니까. 그 추인의 상대방지 보셨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추인의 방법인데, 자, 추인은 단독행위, 법률행위라고 그랬어요. 우리 시험법인데 법률행위는 하는 방법이 제한적이다, 무제한이다. 무제한 방법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동그라미 격번,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고 명시적, 묵시적 다 가능합니다. 그 박스 안에 뭐 잘 나오진 않지만 묵시적인 추인으로 인정되는 거와 묵시적 추인이 부정되는 거. 자, 묵시적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 행동을 했는데 이게 추인으로 인정될 것이냐 아니냐 그 얘기인데 상식적인 얘기예요. 이것도 꼭 입으로 추인한다 이런 얘기 하나 하더라도 이쪽에서 대금 주니까 조용히 받더란 얘기죠. 뭐 한 거예요 이거? 추인한 거죠. 묵시적 추인의 대표적인 거 동그라미 A번. 무권 대리인에 의한 매매 대금을 본인이 수령한 경우죠. 근데 그거보다도 묵시적 추인이 아닌 걸 좀 주의해서 보세요. 묵시적 추인이 아닌 것은 한 번도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데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이 을한테 대리권 취득하는데 요 을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의 대리인 척하고 요 여러분의 부동산을 팔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요. 알기만 해서는 이 매매 계약이 이유가 되지는 않죠. 예, 그냥 알아놓고 별놈 다 봤네.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장기간 그냥 방치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요 무효인 매매 계약을 추인했다고 보나요? 아니죠. 오랫동안 보고만 있는 것도 추인은 아니다. 그래서 묵시적 추인의 부정에서 동그라미 A번, B번은 키워드 다 오랜 동안, 장기간 그런 얘기가 나와요. A번은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를 알면서도 오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라든지, 또 B번처럼 무권대리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추인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자, 니은번 주의해서 보시는데, 자, 추인을 하려면 뭐 방식은 제한이 없지만 하려면은 무권대리인한 의사표시 전부를 그대로 추인해 줘야 돼요. 만일에 무권대리인이 5억에 팔았다. 그냥 여러분도 팔고는 싶었는데 5억, 대금이 좀 그러네. 근데 팔긴 팔렸어. 그래서 추인하고 싶은데 대금이 좀 그러니까 야, 내가 추인을 하긴 하는데 대금이 좀 그러니까 나 6억으로 추인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추인했다. 근데 추인은 상대방이 동의 필요 없는 단독행위죠. 자, 이런 식으로 무권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를 변경해서 추인해버리면, 자, 이 사람은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하려면 그대로 하라는 얘기고, 만일에 여러분이 이 대금이나 이런 것을 좀 바꿔서 추인하고 싶다, 그럼 항상 누굴 생각하셔야 돼요? 상대방. 이 사람이 동의를 해야 효력이 있는 거지. 이 사람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인은 의사표시 전부에 대해서 행해져야 되지, 그 일부에 대해서 추인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해서 추인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동의를 얻지 못한 무효이다. 자, 뭐 지금까지 어려운 거 없죠? 슬슬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동그라미 4번. 정상적으로 다 추인했어요. 자, 그럼 추인을 하게 되면 결국 유동적 무효인 법률행위가 확정적으로 뭐가 돼버리냐면 유효가 되는 거죠.
그럼 문제는 어느 때 이게 문제가 되겠죠? 왜? 요 을을 사람이 대리권도 없이 병한테 팔은 시점이 예를 들어서 3월 10일이라면 여러분이 그 후에 추인을 했겠죠. 예, 예를 들어서 3월 25일 날 추인했다. 그러면 일단 3월 10일 날은 매매 계약이 무효였었는데 이제 3월 25일 날 여러분이 추인을 했기 때문에 이 매매 계약은 유효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 그러면 유효가 되느냐 이 문제가 되겠죠. 자, 우리 법은 이런 경우는 추인한 때부터가 아니라 계약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봐요. 조심해서 보시죠. 동그라미 4번 추인의 효과 격번.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이게 키워드죠. 그 효력이 생긴다. 항상 소급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누가 걱정돼줘야 되냐면 제3자가 걱정돼줘야 돼요. 그래서 이 소급표로서 제3자의 권리는 해야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니은번은 우리 시험엔 안 나왔지만 그럼 추인이라는 것은 좀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대리권을 사유해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추인을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계속 무슨 대리냐면 무권 대리인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무권 대리인 한 계약을 그냥 내가 인정하겠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니은번이 그 얘기입니다. 추인은 사후의 대리권 수여가 아니므로 추인했다고 해서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추인에 대한 얘기 가볍게 보셨고 참고는 건너뛰고 일단